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우리 김제 출신 라승용 신임 농촌진흥청장께서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우리 전북을 세계적인 농업 연구의 메카로 성장시키겠다는 커다란 또 꿈을 갖고 계시는데요. 오늘 라승용 신임 농촌진흥청장과 함께 또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00일 오늘 이제 녹화 날짜로 해서 오늘이 이제 정확하게 취임 100일 맞이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100일이 훌쩍 지나갔습니까? 아니면 좀 더디게 지나갔습니까? 찰나의 순간처럼 지나갔죠. 예.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간들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 차장 직함이죠. 6개월 그 기간에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 연말에 3년 9개월의 차장을 끝으로 예. 공직을 마치고 명예퇴직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동안 제가 가졌던 생각들, 지평해왔던 농업의 정책들, 특히 R&D에 대해서 예. 우리 후학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만 미래 사회를 잘 갖고 갈 건지 전북대학교 가서 석좌 교수를 했습니다. 아, 강의도 하셨군요. 예, 강의도 하면서 예. 주로 이제 그 젊은 우리 농학도들이 가져야 되는 일과 직업이라는 세계 속에서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가졌고요. 예. 또 하나는 익산에 가서 명예농업 시장을 하면서 익산 농업의 재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노력을 좀 했죠. 네. 그러면서 많은 농업인들하고 만나면서 현장의 농업인들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예. 또 소위 기술 관청을 보는 눈은 어떤지 이런 예. 시각을 좀 가진 기회가 됐고 예.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가 김제에서 열렸습니다만 이 김제에서 열리는 종자박람회의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전북의 새로운 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네. 것은 없는지 고민하고 네. 네. 했던 6개월들의 시간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들어보면 정말 재미없게 보내신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40년 그 공직 생활 하셨으니까 이제는 저는 여행도 좀 다녀왔고요. 이런 얘기를 기대했는데 계속 일만 하신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퇴직을 하면서 갔던 생각이 여행도 해보고 싶고 예. 또 이렇게 놀고 싶고 정말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고향의 농업 발전 또는 농산업의 발전, 농업인의 행복을 어떻게 좀 만들어가 볼 수 없을까. 야. 40년의 노하우를 그냥 갖고 가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네. 하루 놀면 이틀도 놀고 싶고 또 예. 일주일 놀고 싶을 것 같아서 아예 퇴직하고 그 다음 날부터 예. 바로 봉사하는 삶을 산다고 노력을 했죠.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뼈속까지 농진청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한 가지 경이로운 게요. 인터넷 검색을 한번 딱 제가 라승용 해서 쳐봤더니 고졸 9급 스타트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머릿 기사가. 네. 1급 되신 거잖아요. 청장이면. 청장은 1급을 넘어서 이제 정무직이죠. 차관급이 되는 겁니다. 엄청납니다. 예. 예. 그 성공 비결은 어떤 건가요? 저는 맨 처음에 구급 공무원을 시작할 때는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김제라는 들판의 중심이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빈농이었었고 예. 이래서 과연 나의 진로는 어떻게 가는 게 나의 미래를 가져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연찮게 친구가 농촌 지도직 시험을 보면서 나도 공무원을 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제 공무원이 되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나는 반드시 이쪽에서 성공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제 생활 신조가 있거든요. 예. 안 되는 일이 없고 못할 일도 없다가 제 생활 신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예. 예. 어떤 일이든 주어지면 그걸 해결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또 일 자체도 제가 굉장히 도전적이라 도전적인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았죠. 네. 그러면서도 항상 부족했던 게 말씀하셨다시피 김제에 농고를 나오고 가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다 예. 생각이 돼서 방송통신대도 나오고 석박사도 이렇게 하면서 자기 관리도 꾸준히 결국에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실력이잖아요. 자기 관리죠. 예, 자기 관리와 자기 실력을 겸비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고 꾸준하게 했던 것이 청장으로 다시 와서 이룰 수 있는 비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배들에게 정말 좋은 귀감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선배가 9급으로 고졸 신화를 이룬 거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다 갔으니까 나도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심어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우리 청장으로 취임을 하면서도 우리 동료들한테 네.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더 잘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기 초면을 걸고 사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저는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또는 제 개인적으로 고졸 출신으로 시작했다는 것이 사실이고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또 그게 떳떳하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도전하면 되는 거라라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꼭 고졸 출신이면서 9급급 공무원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네. 혹시 그런데 요즘 뭐 농진청도 아주 우수한 인재가 많으니까 석박사급 연구원들 많잖아요. 네. 이분들 이제 같은 동료로 대할 때는 좀 위축된다든지 주눅든다든지 그런 거는 없으셨습니까? 생활할 때? 물론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는 고졸이었기 때문에 예. 모두 다 석박사들만 인색에서 굉장히 위축되기도 했죠. 그때 제가 맨 처음에 농촌진흥청의 농약연구소라는 기관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가졌던 게 모두 다 석박사지만 일도 석박사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을 하면서 스타트업을 시작을 할 때 예. 가장 잘 된 것을 표준어로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때마다 모든 일들이 제가 한 일이 표준이 돼서 이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비록 석박사는 아니지만 예. 일을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을 가졌고 그러면서도 역시 연구직으로 근무를 하려면 공부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박사학위까지 이렇게 마치게 된 동기가 됐죠. 대단하십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농업 관련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외로 너무 쌀을 지금 안 먹더라고요. 저는 뭐 하루에 밥이 없으면 안 되니까 1인당 쌀 소비가 한 가마가 안 되더라고요. 1년에. 70년대에 86kg 이렇게 먹던 게 예. 지금은 61.9kg밖에 안 먹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1인, 2인 가구가 약 53%가 되면서 예. 편의식이라고 그러죠. 가공용들이 약 12.7kg 이렇게 먹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건 61.9kg로 많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농진청에서 좀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내놓아야 할 텐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도 쌀의 생산량이 약 395만 5천 톤, 우리가 적정하게 소비되는 게 370만 톤 내외라고 볼 때는 약 25만 톤 정도가 남아서 이미 농식품부에서는 비축량 35만 톤을 비롯해서 37만 톤의 조기 격리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 같은 것들이 이제 쌀값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정책의 의지의 표현이고 또 그게 성공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는 쌀의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논에 다양한 작물을 좀 심어보자. 즉 쌀을 대신해서 사료로 대체할 수 있는 벼를 심는다든가 예. 아니면 다양한 잡곡을 심어서 소득을 높여가고 식량의 자급률도 높이는 방법. 네. 또 다양한 양념 채소나 채소류들을 심어서 우리가 금추라는 말도 없애고 배추 파동이나 고추 파동을 없애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차분하게 시행을 하고 있고 예. 또 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연간 약 200만 톤 정도의 밀가루가 수입돼서 먹고 있는데 그중에 10%만이라도 우리 쌀을 밀가루로 만들어서 해소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쌀이 밀가루를 만드는 데는 물에 불려서 그걸 빻고 해서 예.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되고 또 밀가루와 다르게 입맛이 다른데 밀가루와 똑같은 맛을 내는 품종을 만들어서 예. 소위 건식이라고 그러죠. 물에 불리지 않고 네. 가루로 만들어서 이걸 빵이나 국수나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도 하고 있고 그 전용 품종을 지난해에 만들어서 금년도에 한 50톤 정도 이렇게 증식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대대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심도록 하고 그게 소득으로 연관될 수 있도록 하면서 쌀의 양은 조절하는 이런 일들을 집중적으로 좋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감이 큽니다. 예. 어쨌든 뭐 그 떡이라든지 빵으로 이렇게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예. 말씀하신 방법들이 좋은 해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김제 민간 육종도 정말 그 토대를 닦아 놓으셨잖아요. 이번에 이제 종자 국제 그 박람회까지 열었는데 종자 전쟁이 이 보이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면서요. 우리가 식탁에 올라오는 것들 농산물들이 로열티가 나가는 게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식량작물, 소위 이제 쌀, 보리, 콩 이런 것들은 우리가 100% 우리 자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채소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자급을 하고 있는데 양파라든가
일부 종자는 아직도 50%대에 머무르고 있고 특히 이제 화훼 분야, 꽃 예. 분야에서는 뭐 장미 같은 아직도 거 뭐 20에서 다 40%밖에 우리 품종이 안 갖고 있어서 예. 종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 우리 과거의 선인 중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예. 농부는 배가 고파도 종자를 베고 잔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종자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예. 최근에는 금보다도 비싼 종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부 종자는 실제 금값보다 비싼 이런 가치를 가지기도 합니다. 예. 따라서 농촌진흥청이 우리 전북으로 이사를 하면서 농촌진흥청에는 약 29만 5천 점의 중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원을 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들을 김제 민간육종단지를 비롯한 종자회사로 기술을 이전을 해서 그쪽에서 품종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이 만든 품종들이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 알려지는 또 우리 기술력을 아는 그런 예. 행사들이 26일부터 이렇게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 농업 기술이 세계 5위라는 것에 국민적인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그 5위 중에서도 벼의 육종과 재배 기술은 세계 탑이고 네. 특히 채소 육종 기술도 예. 세계 최고라는 것이 아마 이번 기회에 보여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전북의 새로운 산업의 축으로 발전해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창 그 시드밸리도 이렇게 사업에 들어 있었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이제 시드밸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 가장 중요한 게 기술이 계속적으로 어떤 기술이 소위 혁신돼서 들어갈 것이냐는 문제들인데 농촌진흥청이 전북으로 오므로 해서 예. 그 기술들을 계속 농촌진흥에서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기회에 보여질 거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중국은 뭐 종자 개발하기 위해서 또 뭐 우주에 가서도 이렇게 연구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또 그 중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청장님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큰 자극이 될 것 같은데 취업 대란이잖아요. 농촌에서 농업에서의 어떤 스타트업이라든지 농업 관련돼서 일자리 창출이 좀 일어나면 어떨까? 숨통을 좀 트이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실제 우리 청년들이 농촌에 맨 처음에 들어오기에는 아직도 현장에서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예. 고달프고 힘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짐 노저스 같은 분은 2004년부터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있죠. 농업이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농업에 있고, 투자해라. 예, 예. 농업에 투자해라라고 맞습니다. 했고 여러분들은 지금 가서 농업을 공부해라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려면 또 청년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생태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청년들이 들어와서 창농, 영농을 새로 시작하거나 예. 아니면 새로운 농업을 이용해서 창업을 하거나 이럴 때 애로사항을 겪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초기에 자본 문제, 또 농업을 하기 위한 토지 문제, 그다음에 생활 여건의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을 농촌진흥청에서는 기술력으로 또는 정책당국에서는 자본과 또는 생활 여건들을 이렇게 조성해줘서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돈이 되는 농업을 스스로 실천하고 직접 농업하는 것보다 그 농업 세계를 좀 더 세분해서 가공하거나 또는 이용하거나 홍보하는 것들이 젊은이들이 들어서 시작을 한다면은 충분히 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어느 기업보다 1차 산업 쪽에서 종사하는 쪽이 훨씬 일자리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서 저희 농촌진흥청이 전북으로 이전을 하면서 또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이 지난 7월 달에 이전을 완료했는데 네. 실용화재단에서 소위 창업 보육을 하고 이 사람들이 전북에 가서 창업을 하거나 또는 기업에 발전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는 일들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전북의 이 대학들이 인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농업 쪽에 분명히 그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래는 식량 또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확보 차원에서 우리 청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곤충도 돈이 되더라고요. 하물며 그 토마토 농장에서 그 수정을 해주는 그 벌을 또 이렇게 수입해 오는 걸 봤을 때 참 곤충 시장도 만만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농진청에서 화장품 나왔다고 예, 전해 들었습니다. 예. 우리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곤충의 국내 시장은 지금 현재 한 8천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예. 그동안 곤충들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 보면 학교에서 벌레 그 변태, 완전 변태 이런
학습용 곤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예, 쓰거나 예.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화용 곤충 수정해주는 그런 곤충으로 이용하거나 우리 전북 무주에서 반딧불이 축제나 이런 지역 축제용으로 쓰거나 또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퇴비화하는 환경 처리용으로 쓰거나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농촌진흥청에서는 두 가지 그 곤충을 식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7가지의 곤충을 등록을 해서 예.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즉 곤충을 생산하는데 우리 이 가축을 기르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아주 그 사료를 적게 먹이고도 곤충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걸 환자식이나 고단백식으로 먹어서 단백질이 이용을 풍부하잖아요. 이렇게 네. 먹을 수 있도록 하거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곤충에서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예. 우선 저희가 맨 처음에 누에고치가 주로 이제 단백질인데 네. 피브린과 그 세리신이라는 게 구분이 돼 있어서 예. 그걸 빼고 넣고 해서 치약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그런데 요즘에는 그 단백질을 가지고 예. 인공 뼈도 만들고 와. 인공 이 골절도 만들고 해서 가장 친화적인 네. 이런 기술들이 보급이 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3D 프린팅이라는 게 되면서 네. 우리가 컴퓨터에서 턱을 이렇게 형상해서 이 치주를 만들어서 인공 플란트를 하는데 임플란트를 하는데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기도 하고 예. 소위 애기똥 소똥굴에서 쿠프리신이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면 네. 피부가 깔끔해지고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런가 하면 왕진내에서 어린 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아토피. 왕진내에서 그 물질을 추출해서 아토피를 관리할 수 있는 화장품을 만들어서 보급하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곤충이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네. 있습니다. 또 뭐 천적관계 이용한 곤충도 그렇습니다. 양성하고요. 예. 좋습니다. 오늘 뭐 희망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좋은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서 한 10년, 20년 뒤에는 망고 재배할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게 기후가 이제 온난화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1도 올라갈 때마다 농작물 지도가 북쪽으로 계속 올라간다면서요. 수 킬로미터씩.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희 대응책 갖고 계세요? 최근 100년 동안에 우리나라 농업의 온도가 1.5도가 이렇게 올라갔죠. 예. 세계적인 추세보다 2배 정도 이렇게 급속하니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농작물의 변화가 과거에는 우리가 감귤이 제주에서만 재배됐던 게 우리 전남 지방으로 상륙했고 지금은 물론 하우스입니다만 청주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도록 하거나 네. 통상 남쪽에서만 재배되는 이 차가 옛날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익산 하면을 연안으로 오는 선이 차의 자생지에 북방 한계선이다 했는데 지금은 이게 강원도 고성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대구 사고가 장수 사고인 그렇습니다. 것처럼요. 1도 올라가면 재배지가 81km 이렇게 북상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네. 지금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약 140km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겨울 작물에 이렇게 호흡량이 많아져서 품질이 떨어지거나 네. 아니면 수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테면 우리가 매년 여름만 되면 겪는 현상이 있잖아요. 여름 배추 문제, 금추라고 그러죠. 결국 이대로 온도가 올라가면 예. 여름 배추의 재배지가 97%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반대로 따져보면 남쪽에서 재배되는 마늘 같은 경우에는 재배 면적이 370%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품종도 개발하고 재배 기술도 개발하고 이런 네. 것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동남아 열대지방의 과일들을 갖다가 예. 과일을 중심으로 쉬운 세계 품목을 갖다가 소득화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이 기후변화를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막아가고 또는 공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농민 소득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후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까지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가 한류 열풍 막 일으키고 있잖아요. 농업 한류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양자간이라고 그러죠. 국제협력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필요한 농업 기술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전수해주는 그런 쿠피아 사업이라는 건 해외 농업 기술 개발 사업을 네. 20개 나라에서 하고 있고 12월 달에 또 한 개국을 이렇게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농업 기술 특히 우리가 통일별을 만드는 녹색 혁명을 이룬 경험들이 세계 식량 부족이 예측되고 있는 아프리카나 중남미 쪽에서도 그 기술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서 다자간 협의체 사업이라고 하는데 아프리카 협의체 사업,
중남미 협의체 사업, 아시아 협의체 사업에서도 다양한 우리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라든가 국제적인 자원에 관한 문제라든가 예. 또 국제적으로 이동에 다니는 해충들의 방제에 관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우리 기술을 가지고 소위 농업 한류를 일으키고 있고 국가의 위상을 높여가는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 아프리카 보면 그 감자 재배 기술 뭐 알려줘서 이렇게 식량 산업 증대에 기여하기도 하고 물론 또 이제 그게 또 우리에게는 또 돈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볼리비아 예. 같은 데가 즉 이제 감자의 원산지가 안데스 예. 산맥 그쪽이죠. 예. 페루나 볼리비아 그쪽이 이제 원산지인데 우리 기술자가 처음에 가서 보니까 볼리비아에서 헥타르당 3,000평당 한 6톤 정도 이렇게 감자가 나는 것을 우리 기술을 가지고 가서 바이러스가 풀이하게 만들고 우리 기술력으로 재배를 하고 나니까 36톤, 6배가 이렇게 많이 나는 와. 기술을 보면서 네. 그 감자의 종주국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 기술을 받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앞다퉈서 네. 코피아 센터를 개소해달라 또 예. 기술자를 보내달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러고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렇습니다. 기술력. 예, 네. 우리 농업 기술력이 세계 5위라고 하지만 부분에서는 세계 탑을 하고 있고 특히 품종을 만들거나 재배하는 기술들은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취임 100일을 맞이한 우리 농촌진흥청의 김제지역 출신 라승용 청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혁신도시 이전 기관 가운데는 농진청이 형님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도민들은 사실 나주 혁신도시 바라보면서 한전이 워낙 그 집적화 클러스터를 잘하고 있어서 부러울 때가 많은데 지역과 상생 의지, 지역의 기여도 이런 것들을 도민들은 많이 바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김제 출신 청장님이 오시다 보니까 그 기대가 더 큰데 어떻습니까? 지역과 상생하라는 의지요. 저는 그 혁신도시를 처음 만들 때부터 예. 관여를 해서 지방이전 단장을 맡으면서 혁신도시의 계획을 총괄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2014년 7월 20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만 3년이 막 지나면서 우선 저희가 3년 동안 했던 것은 우리 기관이 안착하는데 모든 것을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면 지금부터는 지방에 전북에 이전해온 목적대로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취임사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밝혔습니다. 3년 만에 저희가 이런 성과들을 보면은 우리 직원들이 이미 70.4%가 가족과 동반 이전해서 전북 도민이 되고 전주 시민이 됐다는 이야기죠. 예. 함께 하는 이런 여건들을 갖췄고 또 지역에서 저희가 연간 약 1조 원 가까운 예산을 씁니다만 그런 소비가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예. 최근에 이제 일자리의 질 문제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약 3,500명의 상시고용 인력을 발생을 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서전주 IC를 통과하는 예. 톨게이트의 통행량을 농촌진흥청이 이사하기 전과 예. 후를 비교해 보면 20%가 서전주 IC를 빠져나오는 톨게이트에 차량이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물론 그게 다 농촌진흥청 혁신도시로 오는 인원은 아니지만 농촌진흥청에 여가서 매일 학술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매일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 매일 교육생이 오고 있고 연간 약 20만 정도의 견학생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혁신도시와 농촌진흥청의 일과의 서로 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저희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네. 이런 에너지들을 지역사회 발전, 농산업 발전, 특히 우리 전북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락농정의 발전의 축으로 함께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농생명 산업의 또 중심지 역할, 메카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취임 100일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또 이런 자리에서 그때는 더욱더 발전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가지고 평가받도록 하고 예. 또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진흥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실 요사이 구직난 심각한데 나만 어렵겠지 그런 생각 마시고요. 오늘 이야기에서 나왔지만 부딪혀 보면서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자세를 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